대문자, 소문자 구별. 맞아요. 되게 헷갈리죠? 리스닝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는 걸 우리가 일단 punctuation이라고 하는데 그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딱히 그렇지 않아도 돼요. 리스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펠링입니다. 물론 원래 법칙대로 하자면 사람의 이름, 장소 이름들은 대문자를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건 이제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리스닝보다 라이팅이고요. 리스닝에서는 철자, 스펠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스펠링이 맞는지 틀린지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다시 한마디로 대문자, 소문자 구별 안 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스펠링이 제일 중요해요. 받아쓰기가 어렵다고요. 받아쓰기 가장 쉬운 난이도이긴 하죠. 사실 받아쓰기가 어렵다면 ELTS 준비가 조금 섣부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받아쓰기는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받아쓰기만 놓친다? 라고 하면 그냥 쿨하게 그거 하나 문제 버리세요. 네. 뭐 40문제 다 맞았다고 치고 그거 한 문제 틀린다고 해도 39개 여전히 9점 만점에 가까운 거잖아요. 사실 그 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일단 받아쓰기 잘 하려면 기본적인 그 파닉스라고 하죠. 하나하나의 철자들이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뭉쳤을 때 어떤 소리 내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먼저 무조건 받아쓰기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전체를 읽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불러주는데 전체 불러줬을 때 처음 시작하는 게 뭔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파닉스를 잘 배웠다면 그러면은 한 3개 정도 스펠링 3개 정도는 미리 적고 그 다음부터 불러줬을 때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덜 놓치겠죠. 그래서 일단 다른 문제 잘 푼다. 받아쓰기 그거 하나 놓치시고요. 근데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했을 때는 파닉스라는 걸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의 소리가 어떤 철자인지를 조금 더 미리 안다면 훨씬 더 쉽게 받아쓸 수 있습니다. 리스닝 공부법. 섀도잉이랑 받아쓰기가 있죠. 네, 많이들 하고 있고요. 다른 문제에서도, 다른 시험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면 좀 어려운 게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섀도잉이 굉장히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섀도잉이 도움이 되는가라고 저에게 물으면 저는 사실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섀도잉이라는 걸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말해주기 힘들지만 일단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 가장 오래 가기는 해요. 그 도움되는 것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쓰기를 했었고요. 받아쓰기를 했을 때는 일단 철자까지 우리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어를 외운다거나 혹은 리스닝에서 빈칸을 채울 때 받아쓰기 단어 쓴다거나 아니면은 라이팅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받아쓰기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알아요. 하지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쉐도잉보다는. 쉐도잉은 사실 그냥 따라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실 쉐도잉이라는 게 정확하게 내가 그 소리를 인지하지 않으면 그 소리를 정확히 따라 했는지는 누가 알려줄 수 있을지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애매해서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쉐도잉을 하는 같이 따라하면은 제 목소리랑 그 성우의 목소리가 같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도대체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쉐도잉 따라 하는 것보다는 속으로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다시 들리게 하는 약간 저는 에코잉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를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리스닝에서는 사실 에코잉처럼 제가 말하는 에코잉이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미리 앞서 나왔던 문제를 놓치지 않고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면 이번에 내가 처음으로 리스닝 제대로 준비를 한다. 쉐도잉과 받아쓰기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다. 하나씩 해보시고 나는 이게 더 맞으니까 이걸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를 했는데 답을 썼는데
그쵸? 답이 아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거는 아마 저도 그렇고 다른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문제를 겪는 게 대부분이 약간 유학생들 초반에 유학 한 2, 3년 차 많으면 4, 5년 차에서도 많이 겪어요. 유학을 갔으니까 다 들리긴 하는데 도무지 무엇을 내가 빈칸에 답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죠. 왜냐면 다 들리니까. 이거는 그 빈칸에 들어가야 할 정확한 정보를 내가 캐치하지 못하는 건데요. 그냥 전체를 다 듣고만 있기 때문에 답을 적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적으라고 하니까 그냥 냅다 아무거나 적는 건데 앞뒤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적으니까 오답을 쓰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빈칸 채우기를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정확한 문장 내나 아니면은 뭐 extract 문장을 정리한 어떤 문장이 아닌 그런 구 안에서 빈칸이 있잖아요. 앞뒤 내용을 전체 살펴보면 이게 뭘 의미를 할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명사니 동사니 그런 거 외에도 어떤 명사인지 이게 사람의 직업을 의미하는 명사인지 아니면은 어떤 뭐 동물을 의미하는 명사인지 앞뒤 내용에서 우리가 그게 추론이 가능한데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가 명사 자리다, 동사 자리다, 형용사 자리다 까지만 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적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냅다 문제를 풀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잘 읽어야죠. 문제를 잘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추론하는 능력이에요. 빈칸을 보고 어떤 단어가 답이 될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단어를 다른 문제에서 답으로 썼었는데 혹시 여기서도 등등등 이렇게 추론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건 또 아카데믹 리딩이나 리스닝 스케일에서 많이들 연습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빈칸이 어떤 품사인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내용의 명사나 동사, 형용사가 될지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리스닝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 있죠. 제가 항상 리스닝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학생분들한테 일화를 이야기해 주는 게 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려나? 지금 아마 캐나다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저의 예전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신데 나이가 굉장히 좀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영어를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심지어 그 20년 전에도 토익 한 뭐 600점인가 500점인가 공부를 안 하셨다던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튼 공부를 거의 하지 않으셨답니다. 영어 공부를. 근데 IELTS가 이제 필요하신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제 그 용접 기술 이민으로 해서 최소 점수가 리딩 3.5, 리스닝 4.5, 스피킹 라이팅이 4 이런 점수를 받으시면 됐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쉽지만 사실 누군가에게는 이 점수도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이분께 제가 이러저러 하고 이러저러 하는데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에 올리기가 참 힘듭니다. 어느 정도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영어에서는 뭐든 안 되면 1000시간이라고 하거든요. 1000시간 정도 노출이 좀 돼 있어야지 그때부터 좀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1000시간이라는 시간이 없죠. 그 하루에 1시간이면 1000일이 걸리는 거고 2시간씩 해도 500일이 걸리는 거예요. 1년이 훨씬 넘죠.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기에 올리기 위해서 그분께 이제 권했던 방법이 당시 이제 제가 했던 여러 커리큘럼 중에서 그때 커리큘럼은 리스닝 모의고사가 매일 아침에 있었어요. 모든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한 9시 반에 오면 레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리스닝 모의고사를 그냥 냅다 풀었었어요. 네, 잘 풀든 못 풀든지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분께도 너무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냥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대신에 문제를 풀려고 한번 노력은 해보시라고 했었어요. 얼마나 수업을 들으셨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시험을 보셨고 그 다음에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다른 영역들은 거의 턱걸이 점수 아까 말했던 그 요구한 점수들이었는데 리스닝은 5.5였어요. 나머지가 3점대, 4점대였는데 리스닝만 5점대인 거예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봤더니 다른 영역은 몰라도 리스닝은 반타작은 했다는 뜻이죠. 5.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 수 있었죠. 아, 리스닝은 일단은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리스닝은 많이 풀어본 사람이 알아요. 비슷한 게 반복이 된다는 거. 특히 빈칸 채우기에서. 제가 쓴 다른 블로그 글들이나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리스닝 같은 경우에 빈칸을 안 듣고 미리 빈칸을 보고 예측을 몇 가지 해놓는데 답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답으로 나올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걸 짐작을 하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요. 그건 많이 풀면 돼요.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감을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 때문에 눈치가 생기니까 또 답을 맞힐 확률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노출이 많이 될수록 영어 소리 자체에 익숙해지니까 아무래도 처음보다 놓치는 게 좀 적어지겠죠. 그리고 일단 맨날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은 처음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 내가 또 오늘 쓰레기 같은 점수를 받았구나 하면서.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아, 그냥 오늘은 이랬고 내일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멘탈 관리도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멘탈 이런 관리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모의고사 매일매일 보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으셔야 된다면 배속으로 듣는 건 정말 항상 추천드립니다. 근데 막 1.5배속 이렇게 들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1.2배속 정도도 괜찮아요. 1.2배속이 제일 최고로 제가 이제 학생분들께 권해드리는 배속이고요. 그 이상은 사실 너무 실제 시험과 다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배속을 하게 되면은 너무 안 들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유튜브로 만약에 리스닝 파일을 재생을 하게 되면 그 재생 속도 설정에서 0.05 단위로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0.05, 1.005배속도 괜찮아요. 조금씩 늘려가서 나중에는 1.2배속에 익숙해지면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배속을 늘려가시면은 분명히 빠르게 나오는 어려운 리스닝 문제라도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외에도 아마 리스닝 공부를 하면서 답답하고 모르겠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IELTS 리스닝 관련된 질문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고 댓글을 남겨드리거나 아니면 또 모아서 나중에 한번 대답을 해드릴게요.